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합격스쿨의 샘리 코치입니다. 면접 1분 자기소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1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본인을 소개하는 면접인 거예요. 채용은 여러분들을 왜 이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또는 이 사람을 뽑아서 우리 회사에 기여가 되는지, 우리랑 같이 일할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선 채용의 목적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퀴즈나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할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자기소개는 면접 과정 중에 15분에서 길게는 30분에서 40분까지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한테 주어지는 질문은 1분 자기소개를 포함해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다면 1분 자기소개는 반드시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시간이고 기회인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즉 100% 나오는 질문이라는 거죠. 즉 100% 나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그 구조를 템플릿을 오늘 배우셔 1분 자기소개 면접용으로 준비를 하셔야 1분 자기소개에 앞서서 우선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대화를 하고 면접관과 지원자와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은 면접관이 갑이고 지원자가 을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를 안 뽑아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면접관과 지원자가 대등한 관계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면접에 임하시길 바라요. 좀 더 편하게 대화하듯이 또한 서로 간의 관계에 있었을 때 라포를 형성하고 자연스러운 신뢰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회사 입장에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모집 공고라고 하는 외국계 기업에서는 JD, Job Description이라고 하는 모집 공고상에 어떠한 일을 하고 필수 조건이 무엇이고 우대 조건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매칭되는 즉 직무 적합성이 높은 부분이 무엇 확인할 수 있게끔 함축해서 여러분의 자기소개에 녹여내서 면접용 1분 자기소개를 만드셔야 돼요. 왜 채용해서 여러분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1분 자기소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분 자기소개는 두리뭉실하게 말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단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1분 자기소개에 이야기한 내용이 어떠한 성과를 냈고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자격증과 어필할 수 있는 모집 공고상에 있는 우대 조건, 필수 조건 사항에 대해 나는 매칭되고 아주 핏한 직무 적합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면접을 1분 자기소개를 듣고 난 후에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추가적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는 인턴십에서 어떠한 성과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면접관은 1분 자기소개를 듣고 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인턴십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본인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지를 물어볼 거란 말이죠. 전략적 접근을 하셔야 1분 자기소개 이후에 면접관 분들이 추가적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한 상태에서 이야기하셔야 여러분들이 뽑힐 수 있을 확률이 높아져요. 면접에서는 다대다로 들어갔을 때 여러 사람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더 많은 질문을 받게 된다면 그 경우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기 때문이 1분 자기소개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1분 자기소개의 비법 공식을 말씀드릴 테니 잘 유념하셨다가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구성을 말씀드리면 쉽게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론에는 인사말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누구는 3글자 또는 2글자를 본인의 이름을 끊어서 이야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인사말을 처음에 할 때는 먼저 고개를 목례를 해서 인사를 하고 꼿꼿이 쓴 상태에서 면접관을 바라본 상태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 어디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끊어서 템포를 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한 템포를 쉬고 난 후에 본론으로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 또는 역량 세 가지를 뽑으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실 거예요. 그 학과를 제안하거나 예를 들어 반도체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도체 관련 학과라든가 현대자동차의 생산직이라고 한다면 기계, 전기, 전자 관련 학과를 모집 공고상에 제안해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집 공고상에 필수적으로 그 관련 학과들에 대한 학생들을 뽑겠다는 이야기는 그 학과 전공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격증이 우대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전문성이나 기술적 역량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전문성에는 기본적으로 학과 전공, 자격증, 실무 경력, 인턴십이나 프로젝트나 교육사항 부분들도 하나의 전문성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두 번째로는 어느 회사, 어느 직무일지라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에요. 즉, 내가 인턴십에서 또는 내 어떤 프로젝트나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라든가 내가 공모전에 참여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걸 앞에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여러분의 자랑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거기에 넣는 거예요. 마케팅이면 가장 중요한 공모전이 있어야 할 거고 반도체 관련돼서는 관련된 공정에 대한 교육이나 이해도 또는 자격증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그러한 부분을 꼭 넣으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어느 회사에서나 중요한 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담당자로서 그 일을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합니다. 특히나 중고 신입이나 경력직들은 직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드러내시면 좋습니다. 즉,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을 역량으로 넣으시고 여러분의 경험 에피소드를 인턴십이든 프로젝트든 공모전이든 관련된 내용을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연결시키든지 문제 해결 능력에 연결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결론 부분에 맺은 말로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문성, 실무 경험, 이와 같은 역량들을 토대로 이와 같은 역량들을 바탕으로 어디 어디 회사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또는 핵심적 인재가 되겠다. 또는 신뢰받는 인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들이 한 줄 또는 두 줄로 간결하게 만드시면 돼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세 단계로 서론, 본론, 결론. 다시 서론에는 인사말, 본론에는 여러분의 강점 또는 역량, 마지막에는 맺은 말로써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내용을 에피소드를 템플릿에 적용시켜서 말씀을 하시고 키워드만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스크립트나 면접용 면접 스크립트를 써서 외우시는 게 아니세요. 서론, 인사말, 결론, 맺은 말. 가운데 세 가지 역량과 에피소드만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시고 5분 후에, 30분 후에, 1시간 후에 다시 이야기하실 때는 말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키워드나 템플릿 구조화된 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키워드로 기억을 하셔야 하는 이유는 예시를 들어드리면 오픈 AI CEO 샘 얼트먼이 한국에 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데리고 온 한국 동시통역사가 있었어요. 그 경우 동시통역사는 샘 얼트먼이 한 분 정도 계속해서 영어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속기로 키워드만 적어두고 1분 후에 한글로 이야기를 술술술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속기로 키워드를 쓸 줄 알고 그 약어나 키워드를 반복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양의 예상 질문을 갖고 그걸 다 외운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AI가 아니고 채용에 대한 목적 자체가 대화하고 여러분과 라포를 형성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보여주는 게 우선이지 AI 여러분이 물어보는 질문마다 다 정답을 이야기하거나 기계적으로 외운 거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신입 직원이나 경력직에도 이 모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신입에 비해서 중고 신입이나 경력직의 수로는 본론에 들어가는 전문성 부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직무 경험을 했던 부분을 어필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 템플릿은 여러분이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금융권이든 사기업의 대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준비할 때도 임용 면접 또는 편입 시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회사로 입사를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1분 자기소개의 이 템플릿은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